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을 통해서 gRPC라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 원격 프로시저 호출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gRPC는 처음에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구글에서는 스톱이라는 단일 범용 RPC 인프라를 사용하여 10년 넘게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결했어요. 연결 프레임워크이니까요.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구글은 스터비의 다음 버전을 빌드하고 이걸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컴퓨팅, 모바일, 웹,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이 라스트 마일에 이르는 사용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구글 외부의 많은 조직에서 gRPC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 아키텍처에서 다국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11개 언어에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HTTP2 기반으로 양방향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플러그형 인증, 추적, 로드 밸런싱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gRPC 서버를 우리가 C++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루비나 안드로이드, 자바 또는 스위프트, C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시스템들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기종 간의 시스템들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윈도우스 플랫폼 안에서는 컴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고요. 컴이 이제 D컴이라는 분산형 컴포넌트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D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SOAP을 통해서 통신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SOAP 같은 경우에는 Simple Oriented Applica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SOAP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요. XML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는 이기종 간의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좀 불편해서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 표준을 각각의 랭귀지들이 서로 자기들만의 표준으로 구현하다 보니 이기종 간의 결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SOAP라는 이 간단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WSDL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좀 자동으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기종 간의 표준이 조금 어긋나서 잘 통신이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죠. SOAP 메시지에 대한 인코딩이 자바 쪽에서는 다른 방식, RPC 인코딩을 썼다든지 표준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뭔가 만들어 놓고 다른 쪽 랭귀지들이 해당 웹 서비스를 다른 인코딩,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 랩드 인코딩이라든지 다큐멘트 인코딩 같은 SOAP 메시지를 인코딩한 방식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RPC 인코딩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자바에 맞춰져 있는 RPC 인코딩은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코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도 그렇죠. 다른 언어들도 자기들이 맞는 인코딩을 하게 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더큐먼트 랩이나 더큐먼트 리터럴 같은 인코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현하는 구현 당사자가 조금 다르게 구현을 해버리면 표준에 대해서 약간 열어놨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호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SOAP을 사용하기에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XML은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 XML을 JSON이라는 메시지 프로토콜로 변경을 하고요. 그 SOAP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WSDL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냥 H2TP 기반의 인터페이스, 오픈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웹 API라고 하고 있죠. HTTP API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양방향 스트리밍이라든지 서버 푸시 같은 경우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HTTP 프로토콜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양방향 스트리밍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웹소켓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C샵에서는 시그널 R이란 걸 가지고 이 웹소켓을 랩핑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서버 푸시도 지원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gRPC라는 게 생겼어요. 이 구글에서 gRPC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gRPC는 표준이 아주 좀 스태틱하다고 해야 되겠죠. 좀 엄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언어들이 서로 이기종 간에 통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gRPC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어떤 프로토 메시지, 이건 이제 메시지 기반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무엇 프로토라는 메시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SOAP-같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강제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해진 어떤 표준이 있어서 그 표준을 통해서 다른 이기종 간의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gRPC가 생성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RPC는 이렇게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REST API들, HTTP2 기반의 API들이 할 수 없었던 양방향 스트리밍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전에 다른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들이나 뭐 규약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상당히 빠르고요. 왜 빠를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SOAP은 XML 기반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REST는 JSON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물론 XML보다 JSON이 더 문자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이 둘 다 문자열 기반의 인터페이스 규약이었는데요. gRPC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스라는 것은 이러한 문자열 기반의 메시지 규약이 아니고, 내부의 gRPC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이 메시지들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경을 해서 주고받도록 만들어 놓은 매우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gRPC는 HTTP2 레이어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버프, 프로토콜 버퍼스라고 하는데 를 사용해 직렬화된 바이트 스트림으로 통신하여 제이슨 기반의 통신보다 더 가볍고 통신 속도가 빠릅니다. 때문에 레이턴시 감소와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의 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백엔드 서버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락시가 있을 거고요. 그 프락시에서 이 프로토콜, 프로토 버퍼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어요. 네, gRPC가 이런 데 쓰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보이 같은 경우도 이 gRPC를 통해서 백엔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자, gRPC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구글에서 gRPC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블로그 쪽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C샵에서 이 구글의 gRPC 서비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컨솔 app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고요. ASP.NET Core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지원하는 gRPC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둘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알아볼 거는 C# 콘솔에서 gRPC 서비스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를 통해 통신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일단 그 서버를 만드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컨솔 앱을 만들어서 넥스트 하시고요. 컨솔 앱의 이름을 gRPC 컨솔이라고 할게요. 서버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이 아래에 솔루션 네임은 그냥 콘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로 간 다음에 단된 6.0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대로 넥스트.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추가하면 되냐면 프로토스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add 하셔서 new 폴더 들어가신 다음에 PRO TOS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add 한 다음에 new 아이템으로 하시고요. 이제 자, 제너럴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이 이름은 gret.proto라고 만들게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토 버퍼 관련된 메시지 규약을 여기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프로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내역을 보시면 뭐 옵션이라는 부분들은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이거 뭐 자바 관련돼서 뭔가를 써놨네요. 우리가 자바만 쓰는 건 아닌데.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토3라는 의미는 이 버퍼의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표준 버전이 있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은 프로토3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Hello World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패키지 이름은 내부에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쪽이 say hello가 이름이고요. 이쪽이 input request, 그리고 이게 output response가 될 거예요. return 통해서 나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메시지는 스트링 형태로 name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hello request 이렇게 서로 자, 매핑이 되게 되어 있죠. hello reply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있고요. 네, 이 뒤쪽에 1이라는 거는 이거의 고유한 어떤 포지션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 되었을 때 이걸 0이나 뭐 2나 3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지우고 싶다고 할 때 뭐 인트래 스트링으로 뭐 다른 id를 만들고 네임은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하더라도 얘를 지워버리시기만 하면 되지, 저 name이라는 거를 뭐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 번호를 1번부터 쓰기 위해서 1이라고 하시게 되면 둘 간의 컨플릭트가 나서요. 제대로 된 통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클라이언트들이 통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우시고, 자, 새로운 번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RPC 콘솔 서버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에디터 할 수 있게 나올 텐데요. 이 상태에서 아이템 그룹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서요. 저 만들어 놨던 프로토버프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프로토버프라는 거에 위치는 include 프로토스 밑에 폴더 밑에 그리트 프로토코고 서비스는 서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 몇 개를 설치를 할 건데, 역시 이거는 CSPROJ 파일이 있는 위치로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세요. dir 해보시면 여기 있죠? 컨솔 위치가 서버 위치 CSPROJ, 그리고 다음을 추가합니다. .NET add 구글 프로토버프라는 거 하나 추가하고요. gRPC 하나 더 설치를 할 거예요. 툴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툴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제 솔루션을 한번 빌드를 해볼 거예요. 자, 빌드를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 텐데, 솔루션을 방금 빌드를 할 때 빌드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리빌드 솔루션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프로토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어떤
파일들을 만들어내요. 네, C샵이 뒤쪽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금방 빌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일을 했을 때 이 프로토라는 grid.proto라는 이 프로토 메시지를 기준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어떤 걸 예로 들면 되냐면 WCF를 해보셨던 분이나 SOAP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보셨던 분들은 그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뒤쪽에 reference.cs 파일 만들죠.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작업을 지금 이 프로토 이 메시지를 가지고도 gRPC에서 제너레이트에서 CS 파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add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이름은 그리터 서버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리터 서버 인라인으로 바꾸고 이거 퍼블릭으로 바꿀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복사를 해올 건데요. Alt Shift F10번 눌러보시면 Using Hello World라고 있죠. 네, 이렇게 그리트 베이스를 갖고 오시면 돼요. 이 Hello World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낸 서버예요. 그리터를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그리트 gRPC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토 제너레이터 된 이 소스를 가지고 여기 써져 있죠.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거예요. Generated by Protocol Buffer Compiler Do not edit이라고 되어 있죠. 네,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gRPC 코어를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업하기 전에 조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리드 프로토에서 이 네임을 아이디로 바꿔놓고 수정을 안 했죠. 다시 바꿔서 얘를 지울 거고요. 네, 이 부분을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저거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S 눌렀더니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시점일지 빌드하기 전에도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 네임까지 넣어서 이 컴파일이 되게 해놓고 여기에 보시면 이 뭐죠? run code cleanup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요 빗자루 같이 생긴 아이콘 이걸 눌러서 필요 없는 유징 파일들을 없애버립니다.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program.cs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program.cs에서 코드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그냥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F7번 누르시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서버라는 게 있고요. 네, 서버 gRPC 코어에 있는 서버일 거예요. 데피니션으로 가서 서버가 뭔지 갖고 오죠. gRPC 코어에 있는 거예요. 네, gRPC 코어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와서요. 그 서버의 서비스는 그리터에 대한 바인드 서비스를 해서 그리터 서버랑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서비스 포트는 서버 포트라는 걸 가지고 자, 인시큐어를 통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어드레스, 포트 네임, 그리고 이건 이제 시큐리티 크레덴셜이겠죠. 네, 어떤 SS를 쓸지 TLS를 사용할지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서버를 스타트 해놓고요. 아래쪽에서 그냥 콘솔을 썼어요. 그 다음에 리드키를 하면 엔터를 누르면 그 서버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3051번 포트에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서 서버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도 add new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요. gRPC 콘솔 앱을 가지고 next 해서요. 이름을 gRPC 콘솔 클라이언트라고 지을게요. 나머지는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gRPC 콘솔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이쪽에다가 우리가 프로토버프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프로토스 폴더 아래 보시면 서버 이전에 만들었던 거 있죠. 얘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컨트롤 B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트 프로토라고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뭐 넌 어쩌고 저쩌고 아이템 그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바꿀게요. 네, 서버 쪽에서 여기를 서버라고 해놨죠. 네, 클라이언트는 이 gRPC 서비스 영역을 클라이언트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이제 똑같이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을 해서요. 저 gRPC 콘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있는 서버로 이동을 합니다. dir로 확인해 보시면 콘솔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있죠. 네, 이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NET add 패키지 google.protobuf를 추가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gRPC 넣어주고요. tools도 추가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프로젝트의 기본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제가 CSPROJ를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후에 솔루션을 한번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gRPC 코어 클라이언트로 이동을 해요. 제가 이 중간중간에 클라이언트의 program.cs로요. 제가 이 중간중간에 자꾸 빌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가지고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어떤 CS 파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기가 인식한 어떤 시점에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게 버그가 조금 있는 건지 가끔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리빌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빌드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gram.cs에 또 이러한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어요. 보시면 hello world라는 거는 어차피 이전에 이 프로토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이 패키지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패키지 네임이고요. 이 위쪽은 아마 지워도 될 겁니다.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자바 쪽에서 쓰려고 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위치는 127.0.0.1 로컬호스트의 3051번. 왜냐하면 서버에서 저희가 3051번에다가 올려놨었죠, 원래.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크레덴션도 인시큐어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 그리터 클라이언트에 이 채널을 넘겨서 클라이언트를 받아옵니다. 자, 유저라는 걸 스트링을 통해서 했는데 이거 왜 대문자인가? 소문자로 하셔도 되죠. 보기 싫으니까. 자, 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세요. 탐이라고 할까요? 저는 탐이라고 할게요. 자, 탐이라고 하고 그리팅 하고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한번 해봅니다. 혹시 오류가 있는지. 자, 서버를 컨트롤 F5를 눌러서 디버깅 없이 시작되도록 해놓고요. 자, 이 상태로 뜨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디버그, 여기 또 뭐 스타트 위사웃 디버깅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hello 탐이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내역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이 ASP.NET Core는 약간 다를 거예요. 이제 우리가 ASP.NET Core를 가지고 뭔가를 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갖고 오지 않을 거고 format address라 from address라 그래서 어드레스를 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ASP.NET Core gRPC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IP와 포트를 가지고 가져가지 않고요. HTTP 또는 HTTPS라는 URI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ASP.NET Core 쪽이 좀 더 작업하기 편하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많은 기능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ASP.NET Core를 가지고 gRPC 코어의 서버를 만드는 것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ASP.NET Core 상에서 gRPC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서치에서 gRPC라고 치시고 ASP.NET Core gRPC 서비스 나오면 클릭하신 다음에 Next 누르십니다. 그리고 gRPC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gRPC with ASP.NET 이라고 할게요. 이 위쪽만 서버라고 하고 아래쪽은 솔루션 네임은 서버를 빼겠습니다. gRPC with ASP.NET 그 다음에 next라고 하시고 6.0 그대로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상태가 기본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콘솔로 만들 때는 직접 넣었던 프로토 파일도 들어가 있고요. 자,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rogram.cs에서도 뭔가 코딩을 해놨죠. 네, 이거 보시면 이전하고 다른 점을 보시면 이전 콘솔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메시지에 뭐 자바 관련된 내역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지금 ASP.NET Core로 만들어 놓은 기본 그릿 프로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서 좀 보기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program.cs 쪽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program.cs에 가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더를 만들었고요. 빌더에다가 서비스 안에 add gRPC라는 걸 넣었어요. 이걸 통해서 gRPC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놨고 맵 gRPC 서비스라 그래서 엔드포인트에다가 그리터 서비스를 연결해 놨습니다. 아주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연결을 해놓고 만약에 맵 get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도록 해놨습니다. 루트 같은 경우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비스 밑에 그리터 서비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터 서비스에 가보시면 뭐 이전에 콘솔로 만들어진 거랑 비슷한데요. 그리터 베이스라는 걸 상속받은 그리터 서비스가 있고 이제 ASP.NET Core의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로거를 쓸 수 있죠. 그 로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하여 로거를 가져오고 그 로거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터 서비스는 say hello를 통해서 그 내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ASP.NET Core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상당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또 다르게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추가하려고 하면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ASP.NET Core를 통해서 서버를 만들었고요. 서버 다음에 이 서버를 호출하기 위한 간단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진 않죠. 이것도 조금 달라요. 기존하고 약간 다른데 기존은 구글에서 지원을 했던 gRPC의 메타를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떤 제너레이터 하는 거를 그런 툴을 썼고요. 지금 그냥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거예요. add new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요. 콘솔 앱을 그냥 추가를 할 건데 자 이름은 gRPC 클라이언트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next라고 하시고요.
똑같이 다 기본 형태로 두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라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connected service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고요. 이 서비스 레퍼런스 gRPC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이 녀석을 플러스 하셔도 되고 add 서비스 레퍼런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누른 다음에 gRPC 누르고 next 가셔서 파일 부분을 브라우저에서 이 gRPC 서버 위스넷 여기로 가셔서 프로토스의 그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내역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클로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역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디펜던시에 가보시면 필요한 패키지들을 자동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gRPC.NET 클라이언트 팩토리라고 있죠.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rogram.cs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코딩을 좀 할 건데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질 거예요. using을 두 개를 추가할게요. grpc.net client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using으로 해서 grpc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인터페이스가 안 되는 이유는 빌드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빌드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리빌드를 한번 하고요. 자, 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원래 얘가 최상위 문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안 그러면 이 콘솔에 엔트리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public void main이라 그래서 static void main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거 없이 뭔가 작업을 하려면 기본 라인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코드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엔트리 포인트를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도록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전에 서버 만들어 놓은 대로 잠시 이동을 해서요. 서버에 grit proto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gRPC 서버 with ASP.NET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요. gRPC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빌드를 다시 한번 하시면 에러가 좀 날 거예요. 자, 여기에 gRPC 인터페이스로 변경해 주시고요. 에러가 그러면 다 잡히겠죠? 네, 됐고요. 클라이언트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program.cs에 using 아래다가 gRPC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해놓고 이제 아래쪽에서 작업을 할게요. var 채널을 하나 만들 거고요. gRPC 채널을 .for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를 가지고 할 겁니다. https로 할 거고요. 로컬호스트 포트가 이 ASP.NET의 프로퍼티스에 가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700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7002번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7002번 저 꼭 확인하세요. 어디? 프로퍼티스 밑에 런치 세팅에 보시면 요 뒤쪽 HTTPS를 연결할 거니까 700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쪽 아니에요? 네, 7002번을 연결을 하시고요.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저 채널을 바인딩 해줄게요. 그리터 클라이언트라는 애에게 저 채널을 바인딩 해줍니다. new를 뺐죠. 제가 new.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reply가 await에서 들어오도록 new
hello request 네임은 나는 천재 한번 넣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재잖아요. 그 다음에 console write line 저 그리팅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팅 달러 표시 넣고 reply 메시지.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일단 코딩은 다 됐어요. 자, 리빌드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ASP.NET을 실행을 시킬게요. 컨트롤 F5 누르시면 실행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7002번으로 떠있죠. 이 상태에서 이 gRPC 클라이언트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디버그에서 without 디버깅을 누르시면 이것 같이 hello 나는 천재라는 게 뜨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NET에서만 사용할 때는 .NET끼리 뭔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이 .NET에 맞춰진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ASP.NET Core에서 만들어 놓은 서버는 어느 곳에서도 다 쓸 수 있어요. gRPC 지금은 저희가 그 클라이언트 통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 콘솔 클라이언트로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할 때 이제 통신 방법은 이전하고 조금 다르겠죠. 이 ASP.NET Core에서는 제가 커넥트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와서 뭐 .NET 4 어드레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통신을 했죠. 프로그램.cs에 보시면 4 어드레스 gRPC 채널을 가지고 해서 뭔가 만들어냈는데 콘솔을 가지고 하면 그냥 이전에 보여줬던 콘솔 형태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딩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gRPC 관련된 서버를 만들었는데 테스트를 하려고 항상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물론 gRPC 서버를 사용하려는 클라이언트는 언젠가는 만들어야겠지만 우리가 서버를 만들고 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든 서버를 혼자 만들고 클라이언트도 혼자 만들어서 둘 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고요. 서버를 개발하는 경우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버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한 툴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UI가 있는 테스트 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UI가 있는 테스트 툴로 뭔가 하기는 조금 힘들 테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지원하는 툴이 필요할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그러한 커맨드 라인 툴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EXE로 만들어진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gRPC URL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사용하려면 일단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라는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인스탈을 통해서 인스탈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고로 다운로드하는 그걸로 인스탈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의 주소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라는 랭귀지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고로 가지고 인스탈을 할지 안 할지는 이따가 내용을 보세요. 고로 가지고 인스탈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고로 가지고 인스탈을 하는 거는 이 다음 내일 할 건데 내일 UI가 있는 테스트 툴을 만들 때 그때 고로 어떻게 인스탈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고만 깔아놓고 gRPC URL을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랭귀지 SDK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랭귀지 SDK의 주소를 여기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go.dv D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시면 다운로드 DL 다운로드라고 그래서
피처에 보시면 피처 다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할 거예요. 혹시 모르겠는데 맥이나 리눅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거에 의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MSI를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네, 다운로드가 되면 폴더를 열어서 해당 폴더를 가지고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속성에서 일단 차단 해제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뭐 다른 특별한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넥스트에서 뭔가 처리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리 깔아놔서 지금 뭐 리페어 할 거냐, 리무브하고 다시 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넥스트에서 까시면 됩니다. 네, 그걸 까시고 고를 일단 까시고요. 고를 가지고 인스탈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스탈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gRPC URL이라는 거를 찾아갈 건데, gRPC URL 가보시면 인스탈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고 가지고 인스탈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안 쓴다 그랬죠. 네, 저는 이걸 안 쓸 거고요. 다운로드 주소로 직접 갈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주소가 어디냐면 이쪽에 내려가 보시면 다운로드 주소가 릴리즈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바이너리 프롬 릴리지스 이거 누르시면 다운로드하는 위치가 나와요. 이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X86 64비트니까 얘를 클릭해서요. 다운로드해서 얘를 사용할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gRPC URL 1.8.6 윈도우스 X86 64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전에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뒤쪽에 1이라는 게 추가가 됐네요. 이 zip 파일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넣습니다. C 드라이브 아래다가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 C 드라이브 아래에 gRPC URL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zip 파일을 풀어보시면 이 안에 gRPC url.ex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gRPC 이 zip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보시면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차단 해제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zip 파일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저 gRPC URL을 풀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파일들도 이 exe나 라이센스 파일들도 다 차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기가 힘드니까요. 각각 일일이 다 풀어야 되거든요. 또 차단을. 그래서 gRPC URL을 이렇게 해놓고 이 위치를 가지고 저희가 쓸 건데요.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속성을 누르세요. 속성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누르시고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시스템 속성. 시작 및 복구 밑에 환경 변수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닉에 따라서 뭘 해놓은 건데 이 밑에 시스템 변수에 확인해 보시면 시스템 변수 쪽에 패스가 있을 거예요. 자, 패스를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방금 말했던 gRPC URL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넣어놨죠. gRPC URL이라고 C 드라이브 아래.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gRPC URL에 대한 아까 환경 변수의 패스를 추가하고 나면요. cmd 창을 하나 띄워서요. 여기에서 gRPC URL을 한번 쳐봅니다. 이렇게 gRPC URL에 대한 내역이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프를 쳐보시면 뭐 나오겠죠? 내용도. 그리고 고 같은 경우도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내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제대로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뒤에 ASP.NET 코어로 만들었던 우리 gRPC 서버를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하나 있죠. 서버 단에서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또 그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서버가 있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패키지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gRPC ASP.NET Core Server.Reflection이라는 거를 이용할 거예요.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저 gRPC URL이 해당하는 서버, gRPC 서버의 어떤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의 메시지 규약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역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내니까요. 이게 리플렉션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얘를 추가합니다. 물론 저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게 편안하니까 이 방법대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gRPC 서버에다가 코드를 조금 추가할 거예요. 이 add gRPC 밑에다가 builder services.grpc add grpc reflection 이라는 거를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app builder 밑에 if문으로 app environment is development라면 이렇게 리플렉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컴파일 하시고 서버를 실행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서버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cmd 창을 하나 열어서 아까 열었죠? 저희 같은 경우 열어서 여기다 두고요. 이제 이곳에다가 gRPC URL에 관련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로컬호스트의 주소, 포트가 몇인지 7002번이죠. HTTPS의 로컬호스트의 7002번이에요. 다음과 같이 한번 쳐봅니다. 이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고 gRPC 로컬호스트 7002번이니까 7002라고 하고 describe라고 하죠. gRPC URL 제가 뭐 빼먹었네요. 로컬호스트 7002하고 describe라고 하시면 리플렉션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의 리플렉션 정보를 가져오고 내역을 보니까 그리터라는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say hello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return을 hello reply하고 input을 hello request로 해놨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greet 저 hello reque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스키마를 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나왔죠? 예. 스트링 네임이 하나 들어있어요. 스트링 네임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자 리턴 값도 한번 볼까요? hello response라고 하시면 hello response가 아니고 hello reply로 되어 있네요. hello reply라고 하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이후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gRPC URL이라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치고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7002번 하고 greeter say hello라고 하겠습니다. greeter say hello 이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메시지 hello하고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나오죠. 뒤쪽에 이제 저희가 이름을 줘볼 거예요. 이름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뒤쪽에다가 다시 D라고 주고요. 자,
더블 커테이션 마크,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역 슬래시, 더블 커테이션, 그리고 name. 저 이 따옴표 같은 특수 문자를 또 안에다가 쓸 때는 저렇게 저 역 슬래시를 통해서 묶어줘야지만이 escape 캐릭터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역 슬래시 이렇게 하면 따옴표 name이 된 거예요. name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다 쳐주는 거예요. 내가 월드라고 할 테니까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헬로 월드가 가죠. 어때요? 정말 유용하죠? 정말 불편합니다. 이거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너무 불편해요. 내가 테스트 한번 하려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gRPC URL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닛 테스트를 할까요?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기 전에 유닛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유닛 테스트를 클라이언트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gRPC URL을 가지고 이 서버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gRPC URL을 깔아놓고 저 프로세스 통해서 execute 해가지고 바깥쪽에 명령을 커맨드 명령으로 날려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서버들의 gRPC 서버의 내역들을 다 테스트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단순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UI 띄워서 내가 지금 개발한 게 괜찮은가? 해서 알고 싶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gRPC U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웨이거랑 아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RPC 테스트에서 UI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전 시간에 gRPC URL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테스트, 내가 서버를 올리고 실제적으로 테스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콘솔 창에서 너무 많은 타이핑이 들어가서요. 직접 테스트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UI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나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는 이 gRPC URL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서버 내가 눈으로 보고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볼 때는 개발 중에 테스트 해볼 때는 gRPC UI라는 걸 이용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Go Language SDK를 설치해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Go Language SDK를 이용해서 이 gRPC UI를 인스탈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gRPC U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주소를 한번 보시면 github fullstory dev gRPC UI 샵 installation 이라는 이 주소로 이동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go install github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네,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가서 할 거예요. 이거 보시고 지금 이거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 주소 보이시죠? 네, 이걸 가지고 인스탈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인스탈을 하시면 돼요. 저는 얘를 카피를 한 다음에 cmd 창을 띄운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해서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원래 내역들을 막 다운로드 하면서 할 거예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별 내용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환경 변수에도 자동으로 패스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환경 변수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설치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gRPC UI 다시 헬프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깔려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서버로 이동을 할게요. 제가 서버를 이동을 해서 서버를 실행시킬게요.
서버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7002번으로 되어 있죠. 7002번에 이렇게 호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cmd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7002번에서 호출할 수 있게 grpc ui 치고 local host 7002번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딱 뜰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터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화살표 눌러보시면 옆에 보여요. rpc say hello returns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메소드 네임은 say hello고 이쪽에다가 메타데이터 관련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라우 리퀘스트를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리퀘스트 폼을 이용한다고 하고 리퀘스트 데이터에서 네임에다가 체크하신 다음에 나는 천재다 라고 한 다음에 인보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리스판스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된 거예요. 자동으로 저희가 이쪽 gRPC 서버에 뭔가 메시지를 보냈고 gRPC 서버가 리스판스를 보내준 거죠. 이 스토리에 가보시면 이 스토리에 이미 내가 호출했던 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천재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고 인보커를 딱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가보시면 또 있어요. 로드, 나 이전 걸 한번 확인해 봐야지. 지금은 제가 신이다잖아요. 천재다라고 한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일 위쪽이고 아래쪽 하면 천재다, 신이다, 천재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리퀘스트 가보시면 내가 이 라우 리퀘스트 제이슨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보커를 하시면 또 히스토리에도 제일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드하면 천재다, 신이다, 다시 111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사용하기 쉽게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실 것 같냐면 오픈 API 스펙이라 그래서 스웨거, 우리가 스웨거라는 걸 쓰고 있었죠. ASP.NET 웹 API에서 UI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웨거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거와 비슷한 형태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르죠. 화면 자체는 다르지만 그 용도 자체는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RPC에 대해서 서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봤어요.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gRPC 서버 콘솔을 서버 클라이언트를 일반적인 C샵의 콘솔을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요. 그리고 나서 ASP.NET에서 gRPC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했고요. 그 gRPC 서비스를 ASP.NET에서 쓰는 gRPC.NE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테스트 툴인 gRPC URL을 봤고요. 오늘은 UI 테스트 툴인 gRPC UI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gRPC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이랑 로깅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인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블레이저하고의 gRPC 연결을 볼 텐데요. 블레이저의 이전에는 서버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만들어 가지고 웹 어셈블리가 gRPC를 통해서 gRPC 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해당하는 툴을 통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